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뉴스픽.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수사 탄핵 관련 현황을 짚어보고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전국 시계가 다시금 빨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삼권이라 그러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이 계엄 사태에 관련해서 다시 이제 좀 속도를 내고 있고요. 독립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뭐 계속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선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지, 또 한 번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탄핵 심판 심리에 직접 나갔습니다.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사실상 뭐 아니다, 모른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상황을 바꿀 만한 뭐 핵심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도 역시 깊이 있는 신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됐던 그 CCTV 영상이 재생이 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와 이 계엄군 투입이 단순히 경고성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울러 21대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투표지 다발 사진과 이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 등도 같이 재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건 이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관 8인을 향해서 이 여러 헌법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직자 탄핵 소추안을 29건 발행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탄핵 심판 증인 출석이 줄줄이 예고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나오고, 설 명절이 끝나고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현태 707 특임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이 증인신문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고령을 둔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이 변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진 않는 반면에 탄핵 심판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까? 예, 그 탄핵 심판은 이 실시간으로 또 이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 당장 이 계엄 선포 정당성을 널리 알려서 이 여론을 좀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과 동시에 아시다시피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이 전국 주도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을 다시 한번 확보한다 그러면은 이 헌재 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윤 대통령 측이 현재 탄핵 심판의 증인을 24명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뭐 이미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최재 감사원장이나 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야당이 추진한 무분별한 탄핵 소추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뒷받침해 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 증인이 얼마나 신청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다수의 증인이 변론으로 이제 나선다면은 이 심판이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 공범의 진술과 수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다 그러면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시간을 늦추면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공수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강제 구인도 못하고 병원에 간 윤 대통령의 동선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뜨겁죠.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는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소는 또 검찰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직권남용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많이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선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은 본안 소송에서도 다뤄질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내란 혐의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판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본안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해서 한 것이 적법하냐는 아마 결국 본안에서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수처 능력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있는데 그게 또 한번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사정의 역량이 훼손되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난 찬성이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적극 찬성은 안 한 이유는요. 전문성 문제입니다. 실력의 문제입니다. 저 조직에 그렇게 엘리트들이 가려고 안 합니다. 삼류 사류들이 가가지고 대통령 권력의 영향하에 놓이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공수처 하는 거 보세요. 정권의 하수인이고 비윤리적인 저런 짓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지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을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앞으로 국회가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 좀 맡겨두고 전국 주도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 청문회가 사실은 이 들을 청자에 들을 문자인데 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증인의 얘기는 듣지 않고 이제 본인 얘기하기에 바쁘다. 역시 이렇게 좀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정치의 사법화 단면이 많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치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소나 고발을 하면서 사법부에 넘기는 등 이런 현상들이 이 사법부의 행위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불신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3권,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